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종목들 그리고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AI 거품론, 참 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AI 고평가 속에서 벌써 4거래일 연속 밀려나고 있는데 오늘 증시 한 줄 평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공포의 극대화 속에서 정말 빅테크와 비트코인 바닥 찍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 네. 그럼 혹시 반등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은 그러니까 건가요? 사실은 원래는 바닥을 찍고 정상적인 시장 같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지만 장중에 급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약세장이라도 사실 기술적 반등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이 이 정도라 그러면 만약에 내일장 정도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 말씀대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이제는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매크로 이슈들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주제는 잇따른 AI 버블 경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 비트코인 9만 달러 붕괴가 올라와 있고 세 번째는 12월 FOMC 대혼란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네. AI 거품론에 대한 경고음을 더 키우게 될까요? 아니면 잠재우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나왔던 AI 거품론이 이제는 네.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정도로 다 나온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런데 역시 시장은 아직도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인사들 발언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어서요. 네. JP 모건의 다니엘 핀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예. AI 밸류에이션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AI 분야에서 조정이 발생하면 S&P 500 전체 지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예.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구글의 이제 CEO 순다르 피차이 CEO 같은 경우는 지금 AI 붐이 붕괴할 경우에 어떤 기업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네.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을 이끌어온 게 AI이기 때문에 그렇죠. AI 거품론이 진짜 발생한다 그러면 시장은 그대로 무너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해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거를 경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CEO 순다르 CEO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우르르 그대로 우수수 그냥 무너져 내릴 상황은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페이팔 창업자 또 실리콘밸리 그 억만장자 투자자인 예. 피터 딜이 또 그 엔비디아 지분을 전부 다 또 팔았다라고 매각했다고 하죠. 했잖아요. 네. 그 전에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했다. 이런 게 이제 그랬었죠.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그 우려 섞인 걸로 받아들여졌고요. 어제 또 얘기 보면 채권왕이라고 하는 제플리 건들락 같은 경우도 네. 지금은 금융시장 자산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현금 보유 비중을 20%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AI 대해서 사실 좀 버블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많이 키우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 더 이상 나올 만한 얘기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만 남았는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뭐 예상치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젠슨 왕 CEO가 최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이 투자 심리를 좀 많이 바꿔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9만 달러 선이 결국 붕괴됐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 9만 달러 선이 무너지고 나서 저가 별세가 좀 유입이 되긴 했어요. 소폭 반등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지금 뭐 크립토의 겨울이 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7개월 만에 처음으로 9만 달러가 붕괴된 상태였는데요. 10월 초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인 12만 6천 달러 대비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한 30% 정도 넘게 빠져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트코인은 특히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역시 급락이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보면 너무 급하게 많이 빠졌다라는 쪽에서 정말 기술적 반등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9만 달러 깨졌을 때는 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밤사이에 9만 달러가 깨지자마자 한 9만 3천 달러까지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옵션 시장에서는 8만 5천 달러 또 8만 달러까지 풋옵션 매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네. 추가 하락에 대한 배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그 공포의 극대화 구간에서 사실은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뭐 불투명해지면서 좀 하락폭이 크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네.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약하지만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뭐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지금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4%대 뭐 서클이 1% 내외 그다음에 네. 뭐 여기 몇몇 종목들 채굴 업체들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약하긴 어려운 한데요. 장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것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ADP 측에서 공개한 이 민간 고용 자료가 또 화제였는데요. 주당 한 2,500명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발표된 수치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미국 고용 시장 괜찮은 거 맞을까요? 지금 고용 지표만 보면 사실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무방하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CPI나 실업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연준 위원들은 좀 막막한 입장이거든요. 사실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ADP 민간 고용에 대해서는 주당 2,500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10월 25일 기준 4주 평균인 14,250명 감소보다는 완화된 지표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면 지금 이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한 기업들, 신규 네. 채용자들이 증가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 확장이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은퇴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 네. 위해서 임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 고용 지표가 좋아진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이제 20일 날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이런 네. 것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단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엔비디아의 이 메가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엔트로픽이 같이 엮인 건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장이라면 엔비디아가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한 상승으로 반전해야 그렇죠. 되는 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건 약세장으로 전환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엔트로픽이 대규모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는 엔트로픽에 50억 달러,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엔트로픽은 그 대가로 300억 달러 규모의 아주르 클라우드 사용하고 또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세 기업 간의 협력은 앞으로 이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두는 상황인데 이런 게 먹히지 않았다는 거는 역시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젠순왕 CEO가 어제 최근 워싱턴에서 자사 GTC 컨퍼런스에서 올해와 내년도를 다 합쳐서 모두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칩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사실 이것도 엄청난 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이슈인데도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가이던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가이던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주가를 분석해 보신다면 212달러 고점 찍고 나서 지금 180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이 180달러는 주가상으로 보면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반등하지 못하면 그렇네요. 그대로 추락하는 더 빠질 흐름이 수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표상으로 봐도 21선을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강한 상승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지금까지의 하락은 너무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에 대한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애플의 지금 이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라고 해요. 제대로 뭐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 상황은 어떻게 보시죠? 네, 애플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폰 17 시리즈 때문에 흥행 때문에 10월 기준 중국에서 그 애플 판매가가 전월 대비 37% 증가했다, 상승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또 10월 중국에서 판매된 스마트폰 4대 중 한 대가 아이폰이다 이렇게 하고 나올 정도고요. 애플은 또 2022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25%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네.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나 뭐 시장 점유율을 크게 회복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에 청신호를 주는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특히 새로운 아이폰 모델이 애플 전체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시장 이슈를 보면 팀 쿡 CEO 후계자를 또 물색하고 그렇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버크샤 해서웨이가 3분기 동안 애플 지분을 15% 매각했다라고 하는데도 주가는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플러스권으로도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 종가 부근에 소폭 하락했는데 아직 추세 전환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보유로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